2026년 4월 9일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가 업계 1, 2위를 다투는 두 기업 간의 공식 조사에 축소했습니다. 사건 번호 337TA1499. 드디어 터질 게 터졌네요. 맞아요. 아처에비에이션이 경쟁사인 조비에비에이션을 상대로 조비의 핵심 제품 수입을 전면 차단해달라는 아주 파괴적인 제소를 던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단순히 1위 자리를 둘러싼 기싸움이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보통 특허 침해라고 하면 우리 흔히 연방 법원 가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너네 우리 거 베꼈으니까 돈 내라 뭐 이런 거요. 맞아요. 하지만 아처가 선택한 건 1930년 관세법 337조거든요. 이건 벌금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기술을 훔쳐서 만든 부품들, 그거 해외에서 들여와서 미국 내에서 조립하거나 파는 것 자체를 세관에서 막아버리겠다. 이런 선전포고입니다. 와, 세관에서요. 그럼 아예 상대방의 돈줄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숨통을 쥐어짜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산소통을 그냥 끊어버리려는 시도죠. 조사가 시작됐다는 건 USITC도 이 사안을 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조비의 어떤 부품들이 도마 위에 오른 건가요? 아처가 수입 금지를 요청한 항목을 보면 좀 놀라실 텐데요. EVTOL 항공기 완제품, 하이브리드 EVTOL, 그리고 전력 시스템, 배터리셀, 배터리 팩입니다. 잠깐만요. 뭐 컵홀더나 좌석 디자인 같은 게 아니라 네, 전혀 아니죠. 비행기의 심장이랑 혈관에 해당하는 전력 시스템하고 배터리 자체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 조달이 막히면 조비 생산 라인은 그냥 완전히 멈추는 거 아닌가요? 그 지점이 이 소송의 진짜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이 EVTOL 기체에서 배터리랑 전력 시스템은 그냥 단순한 부품이 아니거든요. 일반 전기차랑은 좀 다르겠죠? 완전 다릅니다. 이 기체들이 수직으로 이륙하려면 짧은 시간 안에 진짜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아, 위로 떠야 하니까요. 네, 그리고 동시에 공중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과열되지 않게 고도의 전력 분배, 열 관리 아키텍처가 필수적이죠. 기술적 한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처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들을 보면 좀 명확해지는군요. 제가 보니까 특허 번호가 총 5개더라고요. 이게 다 기체 구조랑 전력망 쪽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배터리를 쓴다 이런 개념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밀도 에너지를 어떻게 통제해서 로터에 분배할 건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조비가 베꼈다는 게 아처의 주장이거든요. 자기들이 막대한 비용이랑 시간 들여서 개발한 설계 방식을 무단으로 썼다는 거군요. 그럼 만약에 USITC 수석 행정법 판사가 증거조사 청문회 거쳐서 아처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제한적 수입 배제 명령하고 중지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중지 명령요? 타임라인을 보면 조비 입장에서는 우회로 찾을 시간도 터없이 부족해 보이던데요? 맞아요. 행정법 판사한테 배정되고 나면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일이 딱 설정되거든요. 와, 45일이요? 이거 엄청 빠르죠. 게다가 수입 배제 명령이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USTR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그럼 60일 뒤부터는 미국 세관에서 조비의 배터리나 전력 부품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모조리 압류하거나 돌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국경 통과 자체가 봉쇄되는 겁니다. 수년씩 걸리는 일반 민사소송이랑 다르게 ITC 337조 조사는 수입품 관할권을 무기로 쓰기 때문에 속조전 양상을 띠거든요. 조비가 당장 대체 부품을 미국 내에서 만들 인프라가 없으면 비행기 양선 일정은 무기한 밀리는 거네요. 그렇죠. 치명타죠. 근데 여기서 시야를 좀 넓혀서 생각해보죠. 두 회사가 특허 전쟁 치열하게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둘만의 문제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아처 요구대로 조비 부품 수입이 전면 차단된다 치면 조비는 상용화에 제일 근접한 플레이어 중 하나잖아요. 얘네들 발이 묶이면 결국 미국이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하고 소비자들이 혜택 누릴 기회 자체가 수년은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기업 지적 재산권 보호하려다가 국가 전체 산업 혁신 속도를 늦춰버리는 모순이 생길 수 있죠. 이게 참 딜레마네요. 그 딜레마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분쟁 이상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USITC도 그 파장을 정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대중이랑 정부기관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열어뒀어요. 의견 수렴이요? 구체적으로 대중한테 뭘 평가해달라는 건가요? 뭐 조비 비행기 못하면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묻진 않을 거 아니에요? USITC가 들여다보는 건 이른바 공공의 이익이라는 4가지 범주예요. 4가지요? 어떤 거죠? 첫째, 이 수입 금지 조치가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둘째, 조비 부품을 미국 내 대체품으로 메꿀 수 있나? 셋째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마지막 넷째는 공중보건 및 복지에 타격은 없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EVTOL이 도심교통 체증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하는 핵심 인프라인데 2위 기업을 강제로 세우는 게 대중복지에 맞냐 이걸 묻는 거군요. 맞아요. 특허 침해는 인정되더라도 이걸 막았을 때 국가 경제나 대중 피해가 너무 크면 수입 금지 명령을 못 내릴 수도 있다는 논리죠. 진짜 흥미로운 쟁점이네요. 그럼 이런 거대한 판을 지켜보는 주식시장이랑 투자자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아처가 아주 날카롭게 공격을 했으니까 상식적으로는 아처 주가가 올라야 맞지 않나요? 근데 시장 반응이 교과서처럼 안 움직였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공식 조사 발표 직후에 공격을 한 아처의 주가가 개장 전 거래에서 오히려 4.66%나 하락했습니다. 엥? 공격을 했는데 감점을 받았다고요? 이유가 뭐죠? 불확실성이랑 비용 문제죠. 투자자들은 기업이 비행기 팔아서 돈 벌기를 원하지 로펌에다가 막대한 수입료 쏟아붓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ITC 조사가 속도가 빠른 만큼 증거 수집하고 법적 대응하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깨지겠네요. 게다가 아처가 제기한 특허 5개가 나중에 조비 방어 논리에 의해서 무효화될 위험성도 있잖아요. 승리를 장담 못하는 도박에 너무 큰 돈을 태우니까 불안해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불안감이랑 혼란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날것의 언어로 터져나오고 있더라고요. 레딧 말씀이시죠? 네, 레딧의 RHR 게시판 보니까 양측 주주들이 진짜 난타전을 벌이고 있던데요. 아주 뜨겁죠. 먼저 아처 경영진 지지하는 쪽이 있어요. 뉴 파이어파이터 6356이라는 유저 발언이 좀 대표적인데 주주로서 회사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이번 조사는 경쟁자 도둑질 막는 첫걸음이다. 이러면서 환영하더라고요. 그분 심정도 이해는 가요. 아직 매출도 없는 스타트업인데 그 유일한 자산인 기술력을 빼앗기면 그건 배임이잖아요. 수조 원의 벤처 자본이 들어갔는데 남이 그냥 쓰게 두면 안 되죠. 맞아요. 당연한 분노죠. 근데 반대편 시각은 진짜 엄청 냉소적이더라고요. 네, 그 레이틀리 플라토닉이라는 유적을 보셨어요. 이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찌르던데요. 아, 그 젤리곤 비유요? 네네, 그 표현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두 회사 모두 상용화된 비행기도 없으면서 막 4살짜리 애들처럼 내 젤리곤 훔쳐갔다고 싸우는 꼴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밖에서 보면 그냥 젤리곤 몇 개 두고 싸우는 애들인데 얘네들한테는 그 젤리곤이 수십억 달러 투자 끌어오고 주가 방어하는 유일한 담보물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유저가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 주식 모두 지금 죽음의 소용돌이, 나락으로 가고 있다. 제대로 된 산업이면 이러지 않는다. 제발 어른이 좀 되라. 이렇게 엄청 질타했죠. 비행기 띄우겠다는 약속은 계속 밀리고 실매출은 없는데 수백만 달러를 법정에 쏟아붓고 있으니까 주주들이 지친 거네요. 또 다른 유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꼬집었어요. 토타스 네임드 빈즈라는 분인데 ITC가 초기 단계 조사 통과시키는 건 아주 흔한 절차인데 이걸 왜 마치 소송에서 다 이긴 것처럼 포장하냐면서 회사 언론 플레이를 막 비판하더라고요. 와, 종합해보니까 아처가 진짜 기술 보호하려고 칼을 뺀 건지 아니면 양산지연이랑 주가 하락 때문에 투자자들 시선을 외부적으로 돌리려는 어떤 전략적 체스 게임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네요. 동기가 뭐든 간에 이 현상 자체가 수조 원 단위 자본이 움직이는 딥테크 산업의 본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장 하늘을 나는 기체도 없는데 가치를 뭘로 평가받겠어요? 그렇죠. 이 상용화 직전 기업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당장의 현금 흐름이 아니에요. 얘네가 쥐고 있는 미래의 독점권,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그 자체라는 거죠. 제품이 아직 없으니까 특허가 지금 당장은 유일한 제품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법적 분쟁을 그냥 감정 싸움으로 보면 안 돼요. 특허는 합법적으로 진입장벽 치고 경쟁자 도태시킬 수 있는 제일 강력한 무기거든요. 특히 337조처럼 수입금지라는 물리적 차단벽 세우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조비 입장에서는 이거 방어 못하면 로열티 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진입 타이밍을 아예 놓쳐버리게 되는 거네요. 모빌리티 산업에서 선점 효과 잃는 거는 그냥 사형 선고 아닙니까? 맞아요. 반대로 아초 입장에서도 모든 걸 건 주사위죠. 만약 무리한 제소였다고 판명 나서 자기들 특허가 오히려 무효화되는 역풍을 맞으면 남찌르려던 칼에 자기들이 찔리는 꼴이 되니까요. 이야, 진짜 살벌하네요. 이 산업에 직접 투자하고 계시다면요. 337-1499 조사는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계속 지켜보셔야죠. 기술의 진보는 겉보기엔 막 우아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 산소통을 끊어야 내가 살아남는 진짜 지독한 서바이벌 게임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아처가 조비 부품 수입 차단하려고 ITC 규제를 어떻게 무기로 썼는지
그리고 대중의 이익과 기업 권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쭉 파헤쳐 봤는데요. 네, 아주 복잡한 쟁점이었죠. 여기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완전히 아처 손을 들어줘서 조비 부품 수입이 완박하게 차단되는 선례가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초한테는 엄청난 단기적 승리겠죠. 네, 근데 잠시 훗날에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 기업이 자국 경쟁자 배제하려고 휘두른 이 수입 끌기라는 막강한 무기가 역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 어떨까요? 다른 나라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막강한 특허를 가진 거대 해외 자본이나 다른 국가가 똑같은 논리랑 법적 무기를 써서 나중에 미국 EBTOL 기업들 전체 공급망을 탁 끊어버리고 발목을 잡는 상황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자국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려고 높이 든 단단한 방패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 모두가 미래로 가는 길을 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하늘의 패권을 지려는 맹렬한 싸움 뒤에 숨겨진 진짜 청구서는 과연 누가 어떻게 지불하게 될까요?